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1장 파이썬 기반의 머신러닝과 생태계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내에 잠재되어 있는 패턴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인지된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추론하는, 예측하는 알고리즘 기법을 통칭을 합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매우 복잡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게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코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특히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어려워했던 인간만이 가지는 인지 능력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다양한 분야, 영상 인식, 그다음에 음성 인식,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 부분에서 머신러닝을 적용하면서 해당 영역들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요. 특히 또 데이터 마이닝 부분들, 비즈니스에 대한 예측 분석 영역들도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 범위들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고 기존에 어려웠던 그런 예측 분석까지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머신러닝 기반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 복잡한 업무들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코드만으로는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는 규칙들이 또 쉽게 변하고요. 또 새로운 규칙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런 코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변경할 때마다 어떤 문제점들이 새로 발생하게 되고 또 전체적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절대 규칙은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 이런 복잡한 업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많은 자원과 비용을 통해서 구현이 됐더라도 이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정확성에 대한 문제, 예측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제 엠리스트라고 머신러닝에 시작할 때 이제 늘 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0부터 9까지 숫자, 필기체 숫자를 이제 인지하는 건데 이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같은 숫자 0이라고 할지언정 이 사람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개성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다 다릅니다. 0을 쓰는 법이 다 다르고요. 다른 숫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숫자라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숫자 인식에 필요한 여러 특징들을 if else 같은 조건으로 특징화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머신러닝은 이 데이터, 입력되는 데이터 자체를 학습을 하게 돼요. 패턴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내에 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고요. 그 데이터들을 패턴을 인지를 하고 그 인지된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과 추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머신러닝은 복잡한 문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숨겨진 패턴을 인지해서 해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통계적인 신뢰도를 강화하고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학적 기법들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도 있는 예측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자, 머신러닝의 일반적인 분류는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근데 좀 너무 광범위하게 분류를 한 경향이 있죠. 말씀을 드리자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 저희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만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학습은 명확한 결정값이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예요. 반면에 비지도 학습은 결정값이 주어지지 않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패턴을 예측하고 학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도 학습은 가령 앞에서 이제 이미지 보셨지 않습니까? 0에서부터 9까지. 그러면 이 이미지가 이미지 픽셀 데이터가 숫자 0이다, 숫자 1이다, 2다 라고 레이블, 결정값을 딱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 패턴일 때는 요 값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영상 인식도 마찬가지겠죠. 이미지를 인식을 할 때, 아, 이 그림은 고양이에요. 아, 이 그림은 강아지예요. 라고 각각의 데이터의 결정값, 레이블링을 해주시는, 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값이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지도학습이고, 지도학습의 이제 대표적인 거는 분류와 회귀입니다. 시각 또는 음성, 감지, 인지도 역시 분류겠죠, 분류. 그리고 이제 비지도학습은 결정값이 주어지지 않아요. 데이터만, 피처 데이터 세트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군집화, 클러스터링,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놓는 거죠. 특성을 가진 애들을. 그리고 차원 축소. 대표적인 게, 이 차원 축소는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상대적으로 적은 차원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원 축소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원을 축소를 하면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들을 추출을 해내요. 그게 차원 축소가 가지는 더욱 강한 기능이고요. 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예측 분석 영역들이 급속하게 이제 재편되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관통하는 패턴을 학습하고 이에 기반한 예측을 수행을 하면서 이 분석 영역에 굉장히 많은 혁신을 가져오고 있고요. 이 분석 영역이 예측 분석 영역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재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 분석가들이나 업무 도메인 전문가들,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존의 업무를 어떻게 더 개선을 할 건가, 예측 분석에 쌓여졌던 기존의 모델들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어떻게 전환을 할 건가, 그래서 더욱 정확한 예측, 더욱 빠른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다양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든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 부분에서 기존의 분류, 회계 영역에서 이렇게 예측 분석들이 다양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활용도는 앞으로도 급속하게 더욱 증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머신러닝에 관심을 더욱더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이러한 관심에 이바지 되도록 이 머신러닝 또한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들이 급속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머신러닝 앞에 이제 유형에 대해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좀 말씀드렸는데 그건 조금 너무 칼같이 조금 분류한 것 같고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 알고리즘의 유형을 좀 살펴보자면 기호주의, 연결주의, 뭐 유전 알고리즘, 베이지안 통계, 유추주의 이렇게 제가 분류한 게 아니라 이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저자분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고요.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책은 머신러닝에 대한 이제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심어줄 수 있는 책이어서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요. 그렇지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호주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호주의에 집중한 알고리즘인 결정추리, 그다음에 이제 연결주의, 지금 요즘 뜨고 있는 딥러닝, 그래서 심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연결주의 기법이 바로 딥러닝 기법이죠. 그 다음에 유전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안 통계긴 한데 이제 베이지안주의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안이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믿음, 가설, 통계적인 그런 믿음들을 데이터가 들어오면 계속 갱신을 해나간다는 거죠. 데이터가 들어와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으면서 그 통계적인 믿음을 계속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추주의, 유사한 것들의 특성을 이제 모아놓는, 그래서 이제 KNN이라든가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또한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데이터에 너무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편향된 결과가 나와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가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고 싶으면 편향된 데이터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빅데이터 하는데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머신러닝의 결과가 더욱 고도화되거나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예측 정확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좋아요. 좋은데 오히려 더 좋은 건 뭐냐면 매우 다양한 데이터. 그렇죠?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훨씬 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학습 시에,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막 해요. 근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 너무 점수만 잘 맞으려고 너무 학습 데이터에만 충실한 그러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는 학습 데이터하고 다른 그런 데이터 셋이 펼쳐졌을 때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적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접학 현상이 머신러닝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자체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거여서 이게 이제 업무적인 그런 그 룰 차원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좀 블랙박스다. 알고리즘 기반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게 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단점은 아닌데 이제 좀 반드시 아셔야 될 거.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할 거다. 이거는 환상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뭐 특정 경우에는 개발자가 직접 만든 코드보다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없는 건 아니죠. 절대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가 있는데 무조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면은 우리의 업무, 우리가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데이터에 대한 가공,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최적화, 이 부분이 잘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알고리즘에 적합하게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 역시 이러한 데이터에 맞춰서 최적의 요건을 펼칠 수 있도록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결합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가 이제 머신러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 데이터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에 많은 그 빅브라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브라더,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원천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글이나 아마존, 뭐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면 다른 업체가 만든 업체보다 비슷한 알고리즘을 써도 더 좋은 결과를 내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회사의 경쟁력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떠한 품질의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마케팅 분야, 광고 분야에서 구글의 영향력, 구글과 페이스북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구글은 거의 뭐 절대값인데요. 이 구글이 이 광고 영역, 마케팅 영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어, 그 사용자의 수요, 사용자의 니즈 이런 부분들을 머신러닝 그리고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돼가지고 광고 마케팅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시간으로서 머신러닝의 개념 그리고 이해,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머신러닝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했을 때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